5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고전시가 영산별곡 설명 들어갑니다. 내신 대비 목적으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영산별곡이네요. 자, 강원도 영월에서 삼척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다녀본 자연 경관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경관을 유람하면서 쓴 작품이기 때문에 풍류적인 태도가 드러나고요. 자연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여정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여정의 순서에 따른 변화,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화자가 내면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내면 변화는 굉장히 확연한 경우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화자가 초창기에는 병에 걸려서 무력한 상태였다가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활기를 회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을 예찬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감각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중간중간 대화가 들어가서 대화와 독백이 같이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데가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냈다. 시간적 표현 등장하죠. 자, 시간적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걸 집약적으로 나타내면서 후회의 감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류와 정취가 끝이 없어 신선계의 인연으로 녹수청산의 분수대로 다녔는데, 자, 자연을 이렇게 분수대로 여기저기 다녔는데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닫았더니, 자, 화자는 지금 자연 속 시골집에 있었습니다. 뒷절에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자, 중이 나에게 와서 말해요. 지팡이 천천히 짚고 와 나에게 하는 말이. 자, 여기부터 되겠네요. 네 병을 내 모르랴 천석고항이라.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산중에 비가 갓개니 날씨도 맑기도 맑구나. 어와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있으려나. 지팡이 바삐 짚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라고 길을 재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기능을 여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천석고항이라는 단어의 의미 꼭 알아두시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이 다 졌습니다. 날씨가 맑기도 맑구나. 어와 이 사람은 철없이 누워있으려나.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하는 말이겠죠. 즉시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맑은 바람이 갑자기 불고 쇳소리가 쥐저기는데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시냇가 향기로운 풀 길이가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자, 일단은 맑은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고 시내에 향기로운 풀이, 자, 이렇게 해서 풍경에 대한 묘사와 함께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다 해서 화자가 떠나는 길을 암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이종을 불러내서 뼈 드러난 여인 말에게 채찍을 걷어쥐고 마음대로 가게 하니 때마침 3월 삼짓 봄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이라. 자, 이미 계절적인 배경은 앞에서도 드러나 있었죠. 봄바람이라고 표현하고요. 3월 삼짓, 그래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나옵니다. 사실 계절을 드러내는 명확한 시어가 나오는 거죠. 아이들과 촌로들이 춘흥을 못 이겨서 탁주병 둘러매고 느릿느릿 노래를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이 한가하기도 하구나. 자,
인물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음성상징어 맞습니다. 노래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고요. 석양이 비키는데 말등에서 잠이 들어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꿈속에 지나쳤다라는 건 꿈을 꾸듯이 지나쳤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주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청령포에 닿았구나. 그래서 여정입니다. 청령포에 도착을 했고요. 요 두 줄은요. 자, 지금 여정을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꿈속에 여기저기를 지나쳤다라고 해서 속도감 있게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망대하게, 그러니까 드넓은 바다가 그 앞에 둘러 있어서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하고 굉장히 역동적이다 라는 의미겠죠. 밑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자, 바다를 의미합니다.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어듦이 있었던가. 저 드넓은 바다가 언제 가득 차거나 또는 줄어드는 적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가득 차거나 줄어드는 변화 없이 영원불변하게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걸 서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천지간의 장한경치 반 이상이 물이로구나.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언젠가 성인을 만나 이 이치를 여쭈리라. 자연 풍경을 보면서 사색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위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를 느슨히 매게 하고 깎아지른 험한 벼랑을 얼른 지나쳐서, 자, 그러니까 지금 비가 하는 역할, 이 중에 하는 역할은요, 여정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일종의 조력자입니다. 청옥산 속으로 첩첩히 돌아드니, 자, 이제 망망대해에서 산으로 갑니다. 운무병풍 비단 장막이 좌우로 펼쳤구나.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산의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병풍이니 비단 장막에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운교를 건너 숲속에 앉아 쉬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을 물어보자. 자, 나무하는 아이들아 하고 말을 걸어요. 바람에 움직이는 돌 내려진 지 그 몇 해이고 짝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는고. 자, 지금 화자가 도착한 곳이 청옥산 속의 진관암이라는 절의 터로 보입니다. 이게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자, 돌도 다 내려가고 성문도 지금 한 장만 남았나 봐요. 그래서 얘들아, 저 돌이 내려진 지가 언제고 저 성문은 언제 쌓은 거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이 손님 니시기에 어찌와 들어 계십니까? 낫을 메고 새끼를 찬 앞절의 상좌인데 땔감하러 와서 무심히 다녀오니. 자, 여기서 또 아이들이 대답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녀왔더니 진관암 없어진 줄 우리는 다 알지만은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동의 피소리에 붙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앞절의 상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 절 뒤에 저 절이요? 저거 없어진 거는 아는데 글쎄요, 언제 없어졌는지 또 돌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좌 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일단은요, 너무나 먼 과거의 일이라서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라는 의미여서 과거와 현재의 괴리, 단절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 기억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서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이 점차 소멸되는 과정이기도 하구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에 따른 무상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관련된 문제 두 문제만 보고 나머지 두 번째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는요. 틀린 것은 3번. 자, 인물들의 여유로운 태도 맞고요. 여로에 동참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드러낸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 4번, 5번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24번의 A와 B는요. 한 사람은 여정을 시작하도록 독려하고 한 사람은 중간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나머지 문항들은 다 작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